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통령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달리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입니다. 국가이전서열 12회 감사원장 최재형의 미담 하나씩 알아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전 자신있게 최재형 이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 최병규의 손자입니다. 최병규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일을 맡으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최재형의 아버지는 최영섭 해군 대령입니다. 6.25 전쟁 최초의 승전인 대한해협 해전의 주역으로 해군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최재형은 육군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보기 드문 3대 군 복무 집안입니다. 장남도 얼마 전 해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최재형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당시 경기 고등학교 1학년이던 최재형은 다니던 교회에서 강명훈 군을 만납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서지도 못했습니다. 매우 심한 지체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격이 너무 밝아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동갑 친구이지만 강명훈 군은 한 학년 아래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최재형 군은 몸이 불편함에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강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체는 멀쩡하지만 좌절하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명훈 군이 자기와 같은 경기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우연히도 경기고에 추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어머니가 업어서 등하교를 시켰지만 신촌에서 경기고등학교로 가려면 만원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재형 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팡이가 되겠다고요. 신촌에서 만나면 함께 택시를 타고 학교 앞으로 갑니다. 내리면 강명훈 군은 양손에 책가방을 들고 최재형 군은 명운을 업고 등교를 합니다. 사실 저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등교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등 뒤에 엎인 강명훈 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빨리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는 마땅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얼른 내려달라는 요청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등에 엎인 채 실례를 하고 맙니다. 그때 명훈 군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입니다. 최재형 씨가 말하길 그때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아픔을 잊고 살아갔음에도 막상 위기의 순간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신체의 결함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던 명훈의 눈물을 본 재형은 그날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고 다닐 때마다 느껴지는 행인의 눈초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와 같은 결말일까요? 최재형은 75년에 한 살 늦게 학교를 다닌 명훈은 76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이 둘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대에 가서도 최재형은 명훈을 등교시킵니다. 이때 명훈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구절은 바울의 말을 빌린 것입니다. 헬라인은 당시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거나 어리석거나 바울이 보기에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 빚은 돈과 같은 빚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을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를 졌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훈도 이 구절을 보면서 자신이 비록 신체적으로는 고난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달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결국 최재형의 오랜 봉사가 한 생명을 깨운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1년 먼저 졸업한 최재형은 삼수 끝에, 명호는 재수를 한 후에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널리 알려져 1981년 조선일보 기사에 실립니다.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이라는 제목으로요. 여기서 강명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둘에게 있어 시험의 합격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는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인간끼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지탱해준 모든 사람의 뜻이 응집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최재형이 말을 이어갑니다. 둘이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도 서로 도우라는 하느님의 계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나 명훈이나 많은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훌륭히 극복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사실 명훈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있을 뿐 아니라 지체가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깐요. 최재형은 사법고시 통과한 후 육군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1986년 판사로 임용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판사로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 아부하며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어렸을 때의 경험이 배경이 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온 법조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재형의 두 아들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소연 씨는 고아들을 기르는 기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아이를 1년 정도 봉사 차원에서 키웠는데 정이 많이 들어 입양을 한 것이죠. 정말 미담 하나하나 감명 깊습니다. 그중 첫째 아이는 할아버지와 같은 해군의 병사로 입대하여 사격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육군에 입대했고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미담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얼마 전 국민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한 영상이 무려 100만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소신 있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 하는 사람을요. 그러나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과 추미애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런 심정으로 많이 기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혜성같이 등장한 나훈아 선생의 발언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정풍송 작곡가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모습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대한민국은 소수의 영웅이 국가를 지켰습니다.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2탄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심야생방 11시 마감 방송입니다. 자, 미국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린 우드 변호사,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 선거를 조작한 딥스테이트 세력과 그 모든 것을 총괄지휘한 중국 공산당이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조용히 그야말로 미 하원에서 결정되거나 미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 하원에서 결정되는 이런 식으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자, 시진핑이가 이 뭡니까 바이든 당선을 축하 메시지를 전한 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과 미국에 있는 중국 세력들이 싸우라는 명령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그런데 린 우드 변호사도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도 내란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내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심각한 내용이죠. 근데 린 우드 변호사를 우리는 뭐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든지 그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는데 린 우드 변호사를 잘 모르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 한 사람을 그야말로 언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정리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자, 이 고등학생이 당사자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알아보고 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이제 돌입한 가운데 법률팀에 합류한 사람이 바로 린 우드입니다. 아마 독일계 같아요. 린이라는 말 자체가 독일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린 우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명예훼손 소송이에요. 자, 근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린 그런 철퇴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 린 우드 변호사. 이 사람은 이 미국인들에게 PC,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나라 PC 좌파 많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거다. 자, 인종차별 시위를 격화시켜 미국 사회를 멍들게 한 가짜뉴스. 이런 거를 막는데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 하나가 작년이죠. 2019년이죠. 2019년 1월 달에 미국을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고등학생이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만, 이 니콜라스 샌드먼입니다. 이 학생이 이 종교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 다녀요. 정확하게는 천주교에서 만든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만든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성경에 따른 가르침에 따르죠.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낙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이거는 범죄인이다. 이거 반대한다. 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옵니다. 이 노인네가 와요. 자, 이 사람이 켄터키주 코빙턴 카톨릭 고교 재학생인 샌드맨이고요. 이 동료들과 함께 학우들, 같은 동급생들과 함께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메리카 인디안 인권 활동가 이 사람이 이 네이선 필립스가 다가와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이 다 큰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 건 문제인데, 뭐 좌파들은 이렇게 하죠, 워낙에. 뭐 그야말로 욕설을 퍼붓죠. 이 지금 욕설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황당한 샌드맨은 그렇다고 의론한테 뭐 욕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때리거나 뭐 밀거나 땡기거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찍은 방송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학생이 국경 장벽을 건설하라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로 그야말로 이 흑인을 보고 비웃었다. 이런 식으로 덤탱이로 씌워가지고 완전히 이 학생을
학교도 못 다면 투쟁을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또한 널리 퍼진 미국 대선 투표 사기의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선거를 좌우하기에 충분한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면서, 그러면서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아주 잘 싸울 것이라며 사실상 조 바이든을 우회적으로 엿먹인 거지요. 그러면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계속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어머니인 국가 중에 하나이며 그런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부정선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미국의 대선의 부정선거 세력들의 개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출처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정보 출처를 나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그러면서 이번 미국 선거에는 분명한 게 더 많다. 더 깊은 사기 조작들이 있다.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으면 증거들을 나는 정확한 증거 출처들을 가지고 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넌지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걸 딱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투표 시스템이 이 종이 투표로 다시 전환하면 훨씬 안전할 거라며 전자투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던 브라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확히 브라질 정보당국의 발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OAN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 역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 사기를 알고 있다라며 나는 사기를 알고 있다. 이번에 이 선거 결과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는 승리 선언을 연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지금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단체 투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They were being screamed at. Rudy is the greatest mayor in the history of New York, and there's a reason. He's got great courage, and he doesn't care. He wants to do what's right. And I told him the other day, Rudy, you were the greatest mayor in the history of New York, and you see what happened to New York without Rudy. You were the greatest mayor, but this is more important. What you're doing now is far more important than being a great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and being its greatest mayor by far. By the way, by far. This is going to be your crowning achievement because you're saving our country.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We're here today to continue a beloved annual tradition, the official presidential pardon of a very, very fortunate turkey. Today it is my honor to present to you this year's lucky bird, Corn, and just in case we needed him, Cobb. For the past 73 years, the National Turkey Federation has presented the National Thanksgiving Turkey to the President. These birds have received a formal pardon every single year. Every American can be united in thanksgiving to God for the incredible gifts He has bestowed upon us, the blessings of family, community, and this exceptional, beautiful, and great country. On behalf of the entire Trump family, I want to wish every American a healthy and very happy Thanksgiving.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뭐 닮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전광훈 목사님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완벽한 일원가이며 또 이 계승자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미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적 싸움에 대해서.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분들이 제2의 고레스 왕이라 그래요. 네.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네. 포로가 됐을 때 그걸 돌아가게 해서 해방을 시키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나 예언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와 같다 이렇게 별칭을 줘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아까 말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계속 이상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숨겨뒀던 증거, 자기들이 너무 잘하려고 했던 오버했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치면 네. 드러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 장군 같은 리더로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뭐 간단 심플하죠. 공산당 공산당 척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스트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받고 계시는 이 핍박, 또 사랑제일교회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저는 좀 영광되었다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자, 어찌되었든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고 이 변호사는 원래 증거지만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예언으로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어제 유튜브를 봤거나 또 유튜브를 어제 보신 분들은 야, 사랑제일교회 끝났구나, 철교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광훈 목사님 현재 상태를 좀 이제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계시는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목사님 기존에 여러 차례 다른 변호인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지금 뭐 수술한 후유증으로 마비 증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빨리 나와서 또 계속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은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 보석 기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그 보석 취소 결정 난 이후에 9월달과 10월달에 일어난 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10월 16일 날 이제 결심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전주에 보석을 넣었습니다. 네. 예, 그 보석을 가지고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아, 기각된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제가 넣은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선고도 지금 네. 변호사님이 보석 신청을 한 거는 병보석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일반 보석이고 그걸 자기가 11월 10며칠 날 넣었는데 넣고 선고기일을 12월 30일로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제가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해서 네. 그 사이에 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그걸 검찰의 의견을 물었고, 또 제가 검찰에 대한 의견에서 답을 해서 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도 목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그게 이제 회신이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상태, 건강 상태는 기존에 있는 상태와 비슷하게 계속 안 좋고 마비 증상이 오시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이 잘 돼야 되고 네. 보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재판은 아주 잘 됐고 보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병보석이 아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정선거 밝히는 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한테 트럼프가 패배 선언했다고 잘못된 뉴스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외신을 후벼파고 있는 강미훈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후벼 판다고 하시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인데, 자, 이번에 또 재밌는 분석을 하셨더구만요. 이제 총무청이죠? 우리로 말하면 GSA인가? 예. 네. 거기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배려한 거죠. 그걸 갖다가 패배 선언이라고 막 여기서는 오역을 하는데, 좀 네. 전해주시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딱 보고, 아니, 이제 트럼프가 승복한 거냐, 이제 다 끝난 거냐, 바이든이 당선인 된 건가,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트위터를 딱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니까요, 예. 그 연방 조달청이라고도 하고 총무처라고도 하는데, 네. 총무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총무처장 에밀리 머피가 네. 하도 공갈 협박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려서 이렇게 협박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냥 에밀리가 이니셜 프로토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쓴 거죠. 네. 그렇지만 나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뒤에 썼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그냥 이제 승복한 거야 이렇게 딱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트위터 내용은 이런 거죠. 이렇게 공갈 협박까지 당하고 하니까 연방 조달청은 그냥 조달청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에밀리 머피 그 연방 조달청장 그분이 또 미스터 바이든한테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 공문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게 또 화제더라고요, 오늘. 네. 네, 공문에 보면 그 공문 내용이 굉장히 길고 사실 쉽지 않은 영어예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공문을 쓸 때 어떤 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 쓰면서도 할 말 다 하는. 네. 그래서 왜 비판을 하는데도 얼핏 보면 비판 아닌 것 같은 그런 네. 공문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GSA가 네. 미스터 바이든, 당신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증명서, 절차상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대통령 전환법 6절에 따른 예. 그 서류를 내면 예. 인수위 자금을 줄게 이런 거였어요. 아, 예, 예.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는 것은 이제 선거인단 270명 명단하고 네. 의회 결정, 인정 그걸 다 가지고 오면 인수위 지원금 신청하면 돈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70명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리고 아직. 의회 결정도 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제 내용이 너무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사실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하게끔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 페이지 요약하면서 조금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보고서라는 것은
작년 요맘때쯤입니다. 1년 전쯤에 무던히도 이제 그 도미니언 장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시연을 했나 본데요. 그 중에서 몇 번 떨어졌겠죠. 떨어졌으면서 그걸 이제 어떤 이유로 인증이 불가한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컴퓨터 쪽으로도 집중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최대한 정말 아주 그 성의껏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장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운영체제 문제입니다. 사실 운영체제라는 거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죠. 뭐가 뭐냐면 운영체제라는 그 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집계하는 부분에 특화된 그 장비에 특화된 그 특정 기계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윈도우가 깔리고 또 이제 태블릿 장비에는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해킹이라든지 추가적인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조작되기에 너무 쉽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질문 이제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운영 체제가 깔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텍사스가 아니고 다른 도미니언 그 투표기를 사용한 모든 데서는 일종의 그 전산 장치를 사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계 장치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던히도 전산 장비가 아니라고 열심히 이제 그 해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트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 장비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대놓고 그냥 전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기면서 전산 장비를 썼고 미국은 네. 대놓고 전산 장비를 그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번째는요. CNN, 차이나 네트워크 뉴스 이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중국을 빨아줬는지 오늘 시원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6개월 동안 미국 언론 매체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이나 데일리가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4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48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310만 달러, 즉 34억 원 정도가 광고와 인쇄 배포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차이나 데일리로부터 돈을 받은 미국의 매체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 있죠? 네.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네? 네. WSA, 여기 안 나왔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네. 미국 그야말로 증권가 신문, 금융계 신문인데 최고의 신문이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LA 타임즈,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시애틀 타임즈 등 유력 매체들에게 이렇게 돈을 퍼부었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의 매체들이요, 미국에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타겟 언론사를 가지고 엄청 돈으로 다 퍼부으면서 미국의 언론들을 좌파, 자경화 또는 뭐 친중화, 종중화 시키고 그야말로 언론이 바뀌면 국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 국민들을 그야말로 좌편향시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왜 드러났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외국 대행기관 등록법, 파라, Foreign Agency Registration, 뭐 A가 뭐죠? 하여간 Foreign Agency, 외국 대행사들 등록법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외국 대행사들이 신고를 했어요. 우리 돈 얼마 쓰고 어디 썼습니다. 딱 보니까 중국 그 10개 이상의 매체들이 미국의 주류 언론사에다 돈을 엄청 퍼부어가지고 이 언론사의 그 사설, 논조가 전부 친중, 종중으로 기울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커밍아웃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중국 제재.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증거, 정황,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던 중에 알고 지내던 예비역 장군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는 아주 메이저 언론사에서 유명한 분이셨던 그 전직 기자분이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저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다라고 하시던데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울적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절대 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조금 여러 갈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평소에 존경했으니까 존경하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울적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욕은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다음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줄리아니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필라델피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힙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를 투표용지가 68만 장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풀텍스트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뭐라고 했냐? 우편투표가 감시받지 않으며 개표되었다. 이 표들이 바로 우리가 말한 필라델피아와 엘러게니 카운티에서 감시 없이 개표된 68만 2,770표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우편투표지는 182만 3,148장이 유권자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개표된 최종표는 우편투표가 258만 9,242장이다. 어떻게 이런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를 표를 집계할 수 있나? 라고 지금 이 투표용지 리스트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죠. 여기에서 불과 2개 카운티, 즉 필라델피아 그리고 엘러게니 여기가 인구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이 2개 카운티에서. 여기에서만 모르는 표가 68만 2,770표. 그것도 도미니언이 아닌 우편투표로만 나왔다 이거예요. 줄리아니 이렇게 가서 하니까 자기들이 나 요번에 우리 딸이 엊그저께 우리 손자가 100일 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0일 잔치 돌잔치 한 번 만들어줬더니 그거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원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자꾸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분이 이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매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성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막 주중에는 모이고 무슨 사역이 많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면 A는 너는 뭐 해라, B는 너도 만들어봐라, C도 만들어봐라. 그럼 막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날 한번 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와서 막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해보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토대가잖아. 근데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르니까 막 여기 뭐 그냥 50개, 100개 막 좋아요만 눌러가지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다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만약에 카페 가보세요. 이 유튜브에. 와, 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가 보다. 에? 야,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 사역하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안 와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듣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요,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번 더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요네스! 목이 터져라. 요네스! 요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요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